자, 오늘 12월 16일 목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밤에 미국 증시가 FOMC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초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높게 띄우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 국룰이 호재가 떴다고 그 호재를 보고 따라 사면 안 되고, 악재가 떴다고 그 악재를 보고 따라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결정할 때 이전에 강했던 기록이 있고 한 번쯤은 우려먹을 수 있는 테마, 업종. 현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게임주, 메타버스, 2차전지 같은 게 있으며 언제라도 분위기 띄어가지고 우려먹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 이내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매매했던 매매 스타일로 아무도 관심 없을 때나 거래량이 많이 끊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개인이 안전하게 좀 높은 확률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갭만 띄우고 하루 종일 증시가 힘을 쓰지 못했으며 오늘 주요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들이 윗꼬리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24%에서 현재 4%. 참 어렵습니다. T 로보틱스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25%까지 갔다가 수급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도 지금 윗꼬리가 크게 달렸습니다. 아주 길게 달렸으며 오늘 증시가 나스닥 때문에 갭상승이 거의 1%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떴다고 그 호재를 보고 따라 사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전에 인기 있었던 종목을 매수한다 생각하시거나 출발하기 전에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증시가 높게 떠서 시작하고 아직 나와야 될 고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시원하게 고름 짜고 연말 분위기 좀 내면 좋겠는데 이 물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릴 때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매도가 나오려는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외국인이 갑자기 증시를 올려주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하루 1조 원 가까이 되는 수급,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와 금융투자의 매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엇갈리면서 증시가 오르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부터 매매 방식을 눌림목 위주로 전환했는데 장점이 있다면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느낌이었고 한 달 매수 매도 합계가 500억, 세금만 6천만 원 넘게 내는 날이 있을 만큼 정신 없었지만 10월부터 눌림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참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넷플릭스도 보고 잠도 자고 요즘에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유가 많아졌으며 예전에 주식 처음 할 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 하고 싶으시면 장중에 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 안 해도 대충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는 오전에 손실 났다고 조금이라도 더 메꾸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장중에 매매해서 승률이 7, 80% 되면 모르겠는데 승률이 거의 반반일 수가 있어서 승률이 낮다면 차라리 장중에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맨날 잠자거나 딴짓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게 있으면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호가창과 흐름을 분석해보고 또 지루하다 싶고 할 게 없으면 잠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보고 있다가 수수료 세금만 날리거나 1%, 2%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할 게 없으면 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늘 로보티즈란 종목이 마지막에 좀 특이해서 매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마지막에 거래되는 이 호가창 상황과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계속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고 상한가 근처에서도
일정 시간마다 5,000주씩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또 쉽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빠졌다가 거래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이 되고, 이게 자전거래라 생각이 들 만큼 순간적으로 매수 매도가 겹치는 구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호가창이 재미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가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진짜로 게임보다 재미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하게 돼서 장점이 많았던 것이지, 다른 분들은 하기 싫은데 또 귀찮고 피곤한데 억지로 호가창 같은 거 봐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호가창에 대해서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으며, 이 호가창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이걸 보고 있다면 크게 도움될 건 없습니다. 하기 싫은 날은 잠이나 자고, 또 조건 괜찮은 거 나온다 싶으면 며칠 동안 집중해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최근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할 거 없다가 갑자기 이런 종목이 나온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를 하던가 지켜보던가, 이런 종목은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쉬지도 않고 매일 억지로 돈만 쫓을 생각을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도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500만 원으로 6억까지 불리던 초기에 지금 시장보다 거래대금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굉장히 지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끔씩 나오는 강한 종목을 하루 종일 호가창 보는 걸 제외한다면 잠을 잠으로써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한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유라는 말이 있듯이 단기 매매도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자, 현재 증시 오늘은 좀 마지막까지 힘없이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증시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내년까지 기대하는 것도 크고, 지금 이 자리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V자 반등 이후를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황금선 위에서 증시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다가 한 방이라도 양봉 제대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올라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코스피가 그 위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려면 최근에 좀 추세가 심상치 않아진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삼성전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삼성전자와 코스피 현재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증시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첫 출발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비중 좀 크게 높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하락으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매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먹을 종목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말고도 일동제약이 그 전에 강해서 그런지 오늘 8%까지 내려갔었는데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갑자기 7% 떨어진다. 그러면 그 7% 눌림목 법칙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온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7% 떨어졌을 때는 묻지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데, 일동제약은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아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로봇이랑 그리고 인포뱅크, 이거는 신고가를 뚫어주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공략을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좀 안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달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더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결국에 내일 시장에서 작은 양봉이라도 나올 것이며 작은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로 또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포뱅크는 내일 캔들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아무런 힘도 없이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당분간 공략을 못할 것이고 내일 한 3% 이상이라도 양봉으로 잘 띄워준다면은 윗꼬리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캔들 상태를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첫 출발 나온 종목들이 LX 세미콘이랑 일동제약, 그리고 인포뱅크는 두 번째 출발이긴 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예쁜 상태에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일동제약이나 LX 세미콘이나 인포뱅크 공통점이 있다면 첫 출발에 역사적 신고가, 요즘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냐면 아쉽지만 최근 인포뱅크나 일동제약처럼 꽂혔던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볼만한 것은 코스닥에서 로보티즈,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관찰을 할 거지만 내일 당장은 눌림목을 공략할 때 밑에 호가창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보고 단단하다 싶으면 눌림을 하고, 단단하지 않고 오늘 일동제약처럼 초반에 좀 빠르게 밀린다 싶으면은 공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상한가를 쉽게 간 게 아니라 오늘처럼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내일은 무조건 공략을 할 텐데 상한가 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호가창이 아주 단단하다 싶을 때만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아쉽게 이거 말고는 새롭게 예쁘게 출발하는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